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어제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그리고 결국은 올리기로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영상 설명 부분, 그리고 댓글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 이 세 개 모두 이 PDF가 한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잘리고 PDF 자체를 게시하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 영상, 이미지, 그리고 글을 올리는 건 잘리고 해서 올리기로 결정한 뒤에 영상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11쪽 11면도 아주 긴 건 아닌데 또 짧은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늘리는 게 오히려 쉬워요. 뭐 관련된 판례 막 넣고 대법원 판례, 외국 판례 넣고 하는 거, 물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넣는 거는 오히려 쉬운데, 줄이고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사실관계를 더 넣을지, 판례라든가 법 원리를 더 넣을지, 이게 싸움인데, 그래서 제 취지는 11쪽의 기본은 일단 호소문적으로 뭐 이게 법적 증거로 쓰이겠다 이런 이야기 다 뺐고, 법적 증거로 쓰입니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구글에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글 본사의 확고한 입장, 그 확고한 정도의 문제인데, 그래서 각국의 법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명예훼손, 이런 고소나 민사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고, 그것을 이 사건에 적용했을 때도, 정민 사건에서도 법원 본사 입장이 그렇다라는 걸.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은 오히려 그 어떤 법을 적용할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다음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주의유무를 자를 거 자르고 자기네가 주의유무를 다 해야 되는데, 미국은 주의유무를 안 합니다. 미국은 주의유무를 하지 않고, 미국 법도 그랬습니다. 미국 법도 그렇고, 헌법이 수정 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률도 수정 헌법 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도 입법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서 이러한 플랫폼 면제로, 완전 면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 법에 따라서 법원 결정 받아와라, 이게 주의유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 결정만 따르겠다. 그래서 미국 법, 완전히 미국 법을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게 핵심입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를 애매했거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집업 판례들도 있고, 이 대형 전세계 글로벌 플랫폼 관련. 근데 어느 법을 따를지 몰라서 저도 고민하다가 괴롭힘 조항 때문에 또 이제 고민에 빠졌던 건데, 괴롭힘 조항에 대해서 핵심입니다. 이 11쪽의 핵심은.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상대의 주장이 굉장히 혼선을 야기하니까 속지 마라. 그 원앤 파트너스, 원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앤의 주장이 전략이 굉장히 약간 교묘해요. 약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서 여기에 속지 말라 하는 게 제가 빨리 보내려 했던 이유입니다. 속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할까봐. 그래서 원앤의 교묘한 부분을 속지 말라는 핵심이라는 거. 따라서 제가 뭐 서론이 길었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아시는 넘어가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생업에 바쁘신 분들 중에 법을 모르거나, 그 다음에 이걸 고소당하실 분들은 꼭 참고가 될 겁니다. 고소당하실 부분은 참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법률적 부분을 많이 뺐다라는 거. 오히려 법률적 부분은 인용만 하면 돼요. 대법원 판례, 뭐 헌재 판례, 미국 판례 인용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뺐고, 그 다음에 약식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막 길게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호소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판례를 인용하고 하나하나 사실자료를 인용하는 걸로 가면 11쪽이 너무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식으로 하되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호소하는 측면을 강하게 했다는 거, 그걸 꼭 참고했어요. 저에 대해서 막 요즘 영상이 많다 보니까 댓글들이 막 달리고, 한국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막 나오고 해서 제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이 요청의 목적은 손정민 사망 사건 관련하여 손정민과 한강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동석자, 이하 친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친구의 그 122개 채널에 대한 조치 요구, 사실적
기본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요건 인용을 했고 이것을 참고하고 따라서 향후 있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구글의 조치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발신인은 저를 얘기합니다. 뉴런 부디 법적 쟁점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 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신중히 다뤄달라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의 근거 친구의 그 근거와 전제가 매우 혼란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린 겁니다. 본사에. 따라서 손정민 사건 요지는 요지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특정 일시에 돗자리에서 비탈과 1m도 되지 않는 위치의 돗자리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손정민은 실종되고 친구만 집으로 귀가하여 실종 재수색이 이루어졌는데 5일 뒤에 손정민은 익사로 발견된 사건이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익사를 발견된 이후에 이제 일이 진행됐죠. 손정민 부에게 이제 이것은 이제 시간적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일단 전반적인 흐름. 정민이가 언덕에서 굴렀고 자신이 끌어올리다가 신발 셔츠 더러워졌다라고 자백을 하여 국민의 의혹이 형성됐고 국민 의혹의 형성 과정. 그리고 이를 다루지 않는 언론이 없을 정도로 유튜브 포함 공중파, 지상파, 방송신문 모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 사망 경위라든가 어떤 실족이냐 아니면 자살이냐 아니면 타살이냐 의문에 대해서 이쪽 대표적인 관광지 한강공원은 공적 거리. 이건 공적 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가장 뿌리 깊은 핵심 법리입니다. Public Street, 공적 거리와 공적 공원, Public Park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시하고 있어요. 시작입니다. 이게 모든 표현의 자유의 원래 시작. 그래서 Public Street와 Public Park에서 공공장소 법리 그것을 Public Forum Doctrine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Public Forum Doctrine. 이번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입법조사처에서 입법 관련된 변호사 미국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닥트린을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우 똑똑하신 분이시지만 나름대로 정확하게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약간 노드람 룰을 얘기할 때도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공적 거리와 공적 공원 쉽게 말해서 공적 장소 에서는 퍼블릭 포럼 닥트린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공적 장소 딱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래서 제가 매일 그동안 영상에서 공적 영역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안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공적 거리에서 발생한 거는 시민의 토론, 표현의 자유, 의견, 형성과 교환의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뿌리를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사태이고 그 경위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백이 있었죠. 떨어졌어요. 끌어올렸어요. 신발 셔츠.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자백 속에 직접 넣은 신발 셔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언급한 이걸 폐기했죠. 당일에 그것도. 심지어 신발만 버린 것으로 허위적으로 공개했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의혹은 계속 확산됐다. 국민의 의혹은. 셔츠도 버린 것으로 이제 둘 다 버린 게 되죠. 신발 셔츠. 이 자체로 여론이 형성됐고 이 여론 형성 때문에 신발이 버린 것과 셔츠가 버린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셔츠가 버린 것은 어떻게 발견됐죠 여러분? 어떻게 확인됐죠? 국민의 의혹 때문에 여론 때문에 발견된 겁니다. 묻힐 수가 있었어요. 은폐할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혹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진실 발견의 기능이 있다. 국민의 의혹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핵심입니다. 공적 사안이 됐다. 이렇게 국민의 의혹. 서추도 발견된 경위. 따라서 이러한 수차례의 공개적인 경찰의 참고인 체면조사 5, 6차례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체면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만 없었죠. 여러분 아시듯이.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변사 심리회도 열리는 등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사안이다. 그에 따라 이에 맞추어 친구 쪽에서 1차, 2차 대국민 발표를 직접 했죠. 자발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의견을 공포하는 간단한 수준이 아니고 넘어선 수준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이 가진 의혹을 자기네가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쟁점별로 상세하게 자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찰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국민 상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3만 명 고소설을 국민에게 스스로 퍼뜨렸습니다. 국민에게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속적인 실제적으로 그 이후로 실제적으로 고소가 있었고, 따라서 이런 고소 사실, 고소 현장도 공개했죠. 장소에서 계속된 고소, 실제 고소, 이 모든 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거 공개. 그 고소에 관련된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제 고소 장면,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고소하겠다 밝히고, 모든 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다, 계속적으로 하겠다. 모두 또 공개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응하여 국민들은 당연히 또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에 맞서 손정민 유족도 폭행치사, 유증치사로 공개적 고소했죠. 왜냐하면 국민이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또 박주현 변호사님들도, 제가 박주현 변호사님은 존경한다. 그 하면 되겠지님과 방향이 많이 틀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박주현 변호사님 자체는 제가 존경한다. 하지만 정민 사건에서는 정민이가 우선하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게 0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나 정민 사건에서는 이렇게 138, 2184 폭행사를 저는 따를 수 없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관련자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검찰에 고소됐죠. 또 대사 종결에 대해서 공식적 이의 제기했습니다. 유족도.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의 제기한 결과 고소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해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 언론이 강비탈 돗자리에서 사태에 대해서 보도하였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사건조사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집중 보도하였고, 여기 법조인과 전문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했죠. 또 돗자리 사태의 핵심이 뭐냐면 특정인이 특정인을 밀거나 기타 추락에 개입한 거에서 실험까지 했죠. 그 알이. 또 이걸 방송했습니다. 실험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민 여론이 계속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자명하기에 이에 따른 이러한 지금 국민 여론, 그래서 국민 알 권리에 충족하기 위해서 경찰도 수시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부 다 공개하고 있네요. 누구나 다. 청와대도 53만 명 청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 답변을 했죠. 여기서도 공식적. 모든 게 공식적, 공개적, 국민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답변하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방송 자체가 조작된 거라, 죄송합니다. 방송 자체가 조작된 거랑 사과까지 있었습니다. 그 아래.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여기 언론 중재위원회 하고 있죠, 여러분. 또 그와 관련자분들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경찰 스스로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CCTV, 공적 자료입니다. 공적 증거, 공적 자료, CCTV 60대 이상. 자기네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있었다. 관련된 게 60대 이상. 다수의 실수가 존재하고 관련성이 있는 강비탈 돗자리 사태를 촬영하거나 이어 관련대로 인정되는 다수의 이 공적 자산인데, 이 CCTV는 뭐다? 공적 자료이자 공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를 분석했다고 해놓고 침묵하고 있죠. 결과는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경찰에 대해서 국민은 정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혹과 부정적 여론이 뭐에 대해서? 이런 경찰의 행태. CCTV 60개, 말만 60개 하고 아무런 분석 언급도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이런. 따라서 또 중간수사 발표 자체에서 337 사진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어긋나서 확인해 봐야 된다 하고 있죠. 써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재. 근데 확인도 안 했죠. 그리고 그건 종결했습니다. 확인 없이 종결. 아시는 분은 쭉 넘어가셔도 돼요. 따라서 근거 있는 의혹이죠. 국민은. 그다음에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60대 중 일부일 수 있고, 일단 공적 CCTV인데 이게 일부 신의 한 수 등에서 공개됐죠. 그 결과 돗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보십시오. 돗자리 매우 좁은 장소고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고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사람의 움직임, 죄송합니다. 식별 가능한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죠. 사람이 비탈에서 추락하고 이어서 내려가고 이어서 올라오고 평지로 올라오고 이어서 전화 통화하는 연속된 장면들, 그리고 이것을 촬영하고 있는 듯, 또한 최소한 그 장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CCTV에 2인이 있었죠. 동영상 찍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알고 있죠. 여기 지금 비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근데 비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제3의 목격자가 어디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비탈이 뭐죠? 친구가 깨어났다는. 이 비탈은 뭐죠? 범행 장소인. 범행 장소, 또는 사고 장소인 장소와 친구가 깨어났다는 장소가 다 비탈인데,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조사했다 안 했다? 이 사람 조사 안 했다. 국민의 의혹은 극에 달했다. 그래서 공적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Public Forum Doctrine. 이 공적 장소에서 발생한 이런 사태를 촬영한 공적 CCTV. 여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친구 자백. 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련성이 인정되죠. 자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이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알 권리. 신발과 셔츠가 당일날 또 폐기했다. 당일날. 그것도 친구가 폐기했다. 친구 측이. 그래서 국민의 의혹은 걷잡을 수 없다. 언론도 계속 그래서 보도 경쟁했다. 국민이 의혹을 가지니까 언론도 계속 보도했다. 근데 오히려 친구가 적반하장식으로 김웅, 신의 한수, 종이TV님들을 고소했습니다. 또 앞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발신자, 뉴런.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수의 영상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고소를 당한 이상 또는 고소를 당한다면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돗자리 장소에서에 있었던 그 사람, 그 돗자리 장소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래서 CCTV도, 친구도 CCTV도 모두 증거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이 권리니까, 고소를 당했으니까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여 특정 돗자리와 특정 시각에서 식별되는 움직임, 밀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전화하고 식별되는 움직임의 실체를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됐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차 입장문과 중간수사 발표의 각 쟁점들과 각 기재 진술들, 이 사실인지, 과연 사실인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서로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친구 쪽에서 또 이에 맞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과 가족과 또 법무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이 사람들. 끊임없이 공포하고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언론 플레이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뭘 강조했냐면, 국민을 상대로 경쟁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많은 조직, 국민, 관련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자들이 다. 또 간접 관련자들도 있죠. 그 알이나 경찰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이래서 대상이 되고 있는, 그래서 더 논의할 것도 없을 정도로 공공이익이다. 그래서 친구 측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슬라이드에서 친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정말 욕듣죠, 변호사들끼리도.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비공익적 부분이냐? 개인정보, 은근슬쩍 빼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개인정보 부분은 공적 이익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거의 없고, 개인정보랑 명예훼손 이렇게 딱 잘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부분이 새롭게 법리가 나오고 막 뜨고 있는 분야거든요. 명예훼손과 역사가 틀립니다. 근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딱 자를 수가 없는데, 공적 이익 부분이 자기네들이 찔리니까
개인정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를 수 없다. 핵심입니다. 제 취지에. 3번. 그 다음에 삭제 요청의 근거와 부당성. 근거와 부당성. 근거는 뭐냐면 친구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기 이제 인용했죠. 허위사실 유포 이걸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뭘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괴롭힘 규정, 괴롭힘, 사이버 폭력 이것을 이하 괴롭힘 규정 또는 괴롭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괴롭힘. 이 괴롭힘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용 표시하고 있죠. 제가 이제 아까 인용한 그 신문 기사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원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이 살해 범인이고 증거를 인명했다라고 허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건약 이름이 자료에 있다. 이제 개인정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악성 루머를 과도하게 유포하고 명예훼손이고 모욕적이고 아무 제한 없이 쏟아냈다. 예, 만약에 공적 이익 관련된다면 아무 제한 없이 국민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에는 쭉 보시면 서초경찰서가 무관하다라고 발표했음을 강조했다. 신문 기사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강조, 무관하다. 무관하다라고 경찰서가 얘기한 거죠. 서초경찰서가.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상정보 개인정보 쪽으로 가고 있다고. 명예훼손 부분을 살짝 빼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예훼손은 넣고 있지만 빼고 있고 신상정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이제 여기가 공공성 사에서 일단 판례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국민이 알아야 공공성 판례성을 갖춘 공적사안이라고 관한 것으로 사회 여론을 통하는 이런 걸로 볼 수 없다. 예, 이 표현은 대법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신상정보는 당연히 이거 관련이 없죠. 신상정보가 명예훼손과 완전 무관하다 아니다? 아니다. 예. 같이 간다. 일단 이 사람들 주장은 신상정보 부분은 삭제해달라 이 얘기인데 어떤 부분은 신상정보가 있는 경우 영상 중에 저는 없습니다. 거의. 신상정보는 다 빼고 있죠. 일부러. 왜냐 명예훼손만 하고 3, 3일만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스스로 공공성 사회에서 공적 사안은 스스로 신상정보, 개인정보만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적 관심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건 명예훼손 부분은 공적 사안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소당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명예훼손 부분은 공공의 이익, 공공성 인정되는 걸 자기네가 인정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앤 파트너스는 가이드를 보면 유튜브 가이드를 보면 이런 괴롭힘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규정이 있는데 이런 이제 보십시오. 괴롭힘 규정은 허위사실로 이제 또는 사실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영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기가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네가. 그래서 괴롭힘 규정을 명예훼손이랑 연결해달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구글 본사를 호도하고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을 일단 삼았습니다. 문제점을 열거하기를 친구는 괴롭힘 규정이 명예훼손 관련된다 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다르다 이거죠. 저는 쭉 보시면 됩니다. 다르다. 그래서 정밀하게 규율된 굉장히 세부적이거든요. 괴롭힘 규정이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 걸릴 수도 있나라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괴롭힘이 여기는 굉장히 세부적인데 명예훼손 이건 굉장히 일반적 추상적이죠.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 상호 모순 체계 부조화 이 얘기. 그렇게 되면 정밀하게 규율한 것에 추상적인 걸 갖다 놓으면 법의 지배 정신에 배치된다. 룰러블로 핵심 법의 지배. 헌법이라는 말 이것도 법의 지배 밑에 있는 겁니다. 가장 최상위의 원리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사람의 지배 아닙니다. 독재자의 지배 아닙니다. 인민의 지배 아닙니다.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그럼 뭐가 그 다음에 헌법이 오는 겁니다. 헌법. 그 다음에 이 전에 뭐가 있다. 법의 지배 전에 천부인권. 법의 지배 헌법.
이걸 같이 볼 수도 있고 상이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철학적 부분인데 저는 천부인권 태어나자마자 누립니다. 천부인권 이게 바로 법의 집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헌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그래서 3번 보면 특히 괴롭힘 그것은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훼손 상세 규정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일반 추상적 개념을 상세 규정에 포함시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체가 어불성설. 그리고 이중조치다. 이걸 마음껏 이렇게 섞어버리면 괴롭힘으로도 처벌하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의 지배의 한 요소를 또 저해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보다 룰 규정과 정확은 적용은 명확해야 되는데 마구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룰 규정과 적용은 제가 명제 목숨 걸라고 했던 거 아시겠죠? 룰 규정 형성 명제 목숨 걸라 이 부분 그다음에 적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적용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하고서 룰 명제 형성에 목숨 걸라 했던 그 룰 규정 형성이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적용 이렇게 두 개가 핵심입니다. 철학적인 부분은 따라서 막 섞지 마라.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끝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이제 핵심적인데 끝으로 괴롭힘 규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유튜브가 만든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이게 미국 플랫폼은 다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다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미국 본사가 좀 이해해달라 해서 제가 넣었던 겁니다. 뭐냐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지 않는 unprotected 보호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보호하지 않는 거 그거는 obscenity 대표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아동 포르노 네, 이런 거는 내용 기반은 웬만하면 삭제 안 합니다. 건들지 못해요. 근데 내용 기반이래도 이런 거는 규제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수정헌법 1조 8내 핵심. 그 세 번째 뭐냐면 fighting words and true threat 이 세 개. 음란함, 그 다음에 아동 포르노, 그 다음에 fighting words와 threat 이 세 개, 딱 세 개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내용을 기반으로 해도 삭제할 수 있다. 이건 표현의 자유와 상관없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여기서 이 뿌리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를 제가 언급해 놨죠. US 판례, US 대법원 판례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3년 판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괴롭힘 규정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중에서 세 번째. 네. 유튜브에 이 괴롭힘 규정은 여기서 나온 거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근데 이건 2003년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례 이렇게 한 대법원 판례 하나, 둘, 이렇게 세, 네 개 이 정도 언급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이 보통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판례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가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세기 그래서 1300년도부터 나온 적도 제가 소개한 적 있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언급해야 돼요. 2021년요. 이런 식으로 몇 년입니까 이게? 그래서 600~700년도 되는 판례를 다 뒤집니다. 정말로 이해되시나요? 미국 애들이 뭐 하는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된 거를 다 뒤지는 건 하나만 언급해 놓은 건 대표적인 것만. 나머지 판례는 판결문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서로 써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변론할 때 준비서면이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다 미국에서는 이걸 다 판례를 빼면 안 됩니다. 이 판례 쓰는 게 힘들어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괴롭힘은 여기서 뿌리가 이겁니다. 협박. 가짜라는 협박도 아니고 진심을 담은 협박. 이 true가 이제 진심을 담은 의도가 있는 법리. proposition of law.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proposition of law라는 이 용어. 관련된 분은 이거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proposition of law. proposition of fact도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명제 제가 맨날 강조하는 제가 proposition of law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따라서 명예훼손과 구분된다. 명예훼손 뭘까 구분되는 괴롭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는 줄 있다. 쭉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쭉.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텐트가 나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 심리요건, 주관요건.
의도 나와 있죠, 여러분. 괴롭힐 때 의도가 있어요. 저는 괴롭히지도 않고 괴롭힐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석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뭐 하고 있냐면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은 다르다, 구분된다, 다르다. 따라서 이제 아시는, 관심 있으신 부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시면 되고. 또 개인정보란도 막 섞고 있죠. 아까 원앤의 그 발표 보셨죠? 그래서 세 개를 막 섞고 있는데, 개인정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이 세 개 다 다르다. 혼동하고 있지만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는 성문법이 아닌 판례 법리로 인정했습니다. 지문날인 사건에서 2005년도에. 그래서 유럽연합도 성문이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했죠. 그 다음에 잊혀진 권리도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잊혀진 권리, 헌법적 권리. 유럽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잊혀진 권리는 아직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결정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과 개인정보, 괴롭힘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유도 다르다. 따라서 그럼 꼭 다르다라는 거를 저쪽에서, 원앤에서 같은 것처럼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야 함이 더 합리적 해석이다, 뭐 이런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기 속지 마라 말씀드린 거고, 본사에.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쭉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3.3일 가설은 뭐냐면 아시겠죠? 시간, 장소 특정됐고 돗자리에서의 특정 사태를 얘기하는 거고, 1인이 1인을 돗자리에서 1m도 안 되는 비탈, 추락에 고의나 과실로 개입하거나, 추락 이후에 전혀 구조하지 않거나, 구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 3번. 언덕에서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구조 개시했죠. 그래서 1, 2, 3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3일은. 그래서 3번은 구조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끌어올렸다라는 것도 이 친구의 일방적인 이야기죠. 떨어진 거는 알겠는데 끌어올린 건 맞는지는 다 올리고 법적 책임, 구조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끌어올림인지, 아니면 끌어올리다 만 건지, 끌어올림이 그 정도, 그 경위를 따져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로 구조를 중단하여 제3자를 통하여 구조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현재 감사시켰으면 3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을은 이제 편의상 논의할 때 정민을 얘기하는 건데, 자의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실족사가 아니라, 자살도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여기에 단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었음이 CCTV 331, 332, 335, 337로 확인되고, 연결된 점을 확인되고, 당시 두 사람밖에 없었고, 끌어올렸다는 자백도 있고, 더럽혀졌다는 구체적인 신빙성이 있는 생생한 진술이 있고, 객관적 물증이 337 사진과도 달리 가치 있다, 거짓말했죠, 가치 없었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수사기관과 국민을 상대로, 그래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국민을 상대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고, 그 이후로 갑자기죠, 블랙아웃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컨디션 구입한 것도 언급했고, 이 절도했다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만취 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3단 펜스, 그 다음에 뭔가 준비하는 218 사진, 엘리베이터 라텍스 장갑, 제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로 와서 20분 동안 비탈에서만 있었죠. 딴 데 안 가고. 그래서 구조 사실도 거짓으로 확인된다, 의심된다. 국민들은 의심한다. 따라서 이것은 괴롭힘 얘기가 아니고 과거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따라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단둘이 있었고, 최후까지 있었고, 최후에 바로 그 비탈에서 올라왔고, 혼자만 집에 왔죠. 그 모든 게 이 친구가 개입돼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는 언급한 겁니다. 주장님, 따라서 이는 과거 사실, 역사 사실, 이미 종료된 사실에 대한 거지, 향후 앞으로 진행되거나 미래에 있을 괴롭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고난 특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 대상 집단 신분도 아니고 신체적 특정 기반도 아니고 본질적 속성의 기반도 아니고 직접적 위협폭력, 미래의 직접적 위협폭력도 아닙니다. 아까 그 진정한 협박 보셨죠? True threat. 그다음에 이 더러운 집단을 보세요. 이런 식의 특정 집단 기반도 아니고 성적 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뉴런의 경우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괴롭힘 규정랑 상관없다. 여기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여기에 섞지 말고 괴롭힘도 아니다. 단지 공적 장소에서 발생한 공적 CCTV에 찍히고 특정한 식별 가능한 특정된 움직임들, 밀거나 현장에 존재하거나 추락한 정민과 밀접한 위치에 있었죠. 돗자리에 또 추락하고 혼자 올라오고 전화하고 이런 특정 동작들, 이런 것과 일치하는 자백, 일치 자백, 전화한 객관적 사실들, 이런 게 모든 게 CCTV에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거다. 미래에 괴롭히자 하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에 대한 의견이다. 사실이어야지만 명예훼손이 됩니다. 저는 의견이다. 의견 표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실에 관한 거나 의견이다. 또 사적 정보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타고난 핵심, 이 괴롭힘 세부 규정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타고난 특성, 본질적 속성, 보호 대상 집단 신분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랑 무관하다.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이제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일적 증거가 조사돼야 된다. 아직 남아있다. 조사될 예정이다. 폭행치사 유치치사도 조사 중이고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다. 따라서 모든 조사가 종결되고 모든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밝혀졌다는 식으로 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전제부터 터무니없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잘못됐다 이거죠. 다 진행 중이고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려면 증거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인적 증거, 모든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다 다시 확인하고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데 모든 게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전제가 틀렸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유족이 폭행치사 유해치사를 고소했죠. 여기서 이제 친구 증인을 부를 거예요. 변호사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저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만 있다면 또 민사적으로 또 손해배상이라든가 삭제 요청해 온다면 A나 B 저는 친구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또한 A나 B 친구 증인을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친구 폭행 유기 고소 사건에서 친구 진술을 받겠죠. 이것을 증거 신청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 재판에서. 따라서 이러한 모든 증거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명예훼손에 이런 걸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판례 많이 나옵니다. 핵심 증거를 보지 않고 무슨 명예훼손의 진실을 따지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법리가 이겁니다. Non-actionable statements of opinion. 여기 스펠링 잘못됐네요. statement 아닌.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의견 부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인지 아닌지 진실불성 따져야 되고, 세 번째는 actual malice, 핵심 허위성. 이 세 가지, 지금 방금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의견이면 처벌 안 되고, 그 다음에 허위에만 처벌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3, 3일은 허위가 다퉈진 부분이니까, 진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저쪽이. 그래서 허위성이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actual malice.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공공이익은 이 부분 고소당하신 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공공이익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세 개라는 거, 이 세 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허위성 인식 악의 비방 목적, 정통법은 비방 목적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 판례도 다 비슷하게 갑니다.
지금 비슷하게 가요. 차이점은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면인데 이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대법, 헌재 모두 우리나라는 이 위 세 가지 의견이면 처벌 안 되고 그 다음에 허위성을 저쪽에서 입증해야 되고 falsity, 그 다음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actual malice가 있어야 됩니다. 악의적이어야 돼요.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지 악의적인 게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 비방의 목적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 허위인식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사안도 공공의 이익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왜 개인에 관한 건데 공공의 이익이냐. 여기 지금 있습니다.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개인인데도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공적 인물이 아닌데도 공공의 이익이냐? 예, 공공의 이익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라고 개념이 딱 있습니다. 인용 표시했죠? Actual malice. 그래서 1, 2, 3 보시고 A, B는 또 어디로 연결된다? A, B는 아는 건 3번이 연결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엄청 어렵다. 허위는 엄청 어렵다. 허위 사실로 절 걸면 3, 3일 걸면 저쪽은 극복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이기기 쉽지 않다. 내가 이긴다. 제가 이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112 채널 검토할 때 이제 괴롭힘 규정 아니면 저쪽의 해석론에 속지 말자. 그래서 어제 제가 보낸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길었는데 관련된 부분만 보시고 관련된 그 분들만 참고하십시오. 고소당하거나 가능성 있는 분만. 감사합니다.